야, 방금 15달러. 카플레인, 카플레인이 아니라 톨레인. 아마도 그게 그렇게 멀리 가는 건 아닐 텐데 15달러를 내라네. 15달러. 아, 예, 지금 시애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엄청 막혀요. 어저께 이게 그냥 쉬는 것보다도 돈이 안 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 그치, 65마일 갔다가 갈 때는 새벽이니까 괜찮은데 이제 올 때 5시 반 배달인데 오늘 1시간 반 정도 기다렸다가 내려주는데 한 30분, 40분? 근데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보시다시피 엄청 막혀요. 막히고 이 트럭이 이제 앞에 트럭에 센서가 있어요. 그 앞차랑 간격이 얼마인지. 근데 이제 디스턴스로 하면은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제가 보기가 헷갈리니까 이걸 초로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 정책상 3초 이상으로 맞춰야 돼요. 항상 3초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3초 이내라도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어떤 행동을 보여줘서 아, 내가 3초 이상 만들려고 노력했구나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3초면 이게 이 개인 운전자들한테는 이게 엄청 큰 간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끼어들죠. 음, 지금같이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끼어들면은 뭐 저 차같이 그러면 뭐 오케이인데 어떤 차 보면 되게 너무 간격 없는데 끼어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게 올라갔다가 낮에 운전하는 게 이게 참 피곤하단 말이에요. 근데 쉬는 것보다 돈을 못 받는 일을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이 일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이게 딱 내려가는 길이 출근 시간에 딱 걸려가지고 아주 맵은 돌아서 딴 길로 자꾸 가라고. 근데 제가 알기로 그나마 비슷해요. 여기나 i4, 5나 i5나 i5가 대체로 더 걸리죠. 낮에는 그 시애틀 가는 길에 보면은 북쪽, 그 시애틀 북쪽으로 해서 북쪽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보면은 가운데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양방향 차들이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출근 시간에는 이쪽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차들이 이용하고 퇴근 시간 되면 정확하게 언제 바뀌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퇴근 시간 정도 되면 이제 퇴근하는 차량이 올 수 있게 반대차들이 이용해요. 그래서 지금은 출근 시간이니까 그쪽 가운데 길을 이용할 수 있긴 한데 제가 볼 때 그래도 비슷해요. 그쪽으로 가면 좀 차가 더 많아서 저는 이 길을 선택했는데 여기나 거기나 또 이 길이 트럭한테는 또 좁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운전하고 나면 되게 피곤해요. 왜냐면 왼쪽, 오른쪽 차들 끼어드는 거랑 또 이제 차체 넓이 때문에 그거를 신경 써야 되니까 거울도 자주 봐줘야 되고 되게 좀 피곤하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시애틀 뭔 지하철도 생겼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하철 많이 안 타나? 여전히 많이 막히네요. 날이 참 더워졌어요. 날이. 이제 여름 되면은 진짜 시애틀은 강추예요, 강추. 제가 한국도 살았고, 한국 대구도 살았죠, 대구. 대구 근처, 경산. 엄청 더워요. 일본도 살았죠? 일본에 샌다에 있다가 교토. 교토 또 엄청 더워요, 그쪽. 교토, 나라, 오사카. 그쪽이 습해가지고 똑같은 온도에도 엄청 덥게 느껴져요. 거기 살다가. 미국으로 이사 왔죠? 미국 처음 온 데가 텍사스. 여름에 100도는 그냥 가볍게 매일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살았던 나라마다 거의 가장 더운 데는 살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잠깐 한 2년 반, 텍사스 2년 반, 샌프란시스코 2년 반, 그리고 지금 시애틀 사는데 살아본 것 중에 여름 날씨는 시애틀이 제일 좋아요. 진짜 다른 데는 뭐 안 가본 데는 제가 모르니까. 근데 정말 가족들이 있으면은 꼭 와보라고 해주고 싶고, 뭐 비행기 값도 대주고 싶은데 친구들이나 근데 여력이 안 되니까 뭐 우리가 당장 여력이 안 돼서 뭐 한국도 못 가는데 오시라고 대줄 형편이 못 되니까. 근데 하여튼 엄청 추천하죠. 시애틀 여름 날씨는 아주 진짜 끝내줘요. 샌프란시스코 뭐 캘리포니아 날씨 좋다고 하지만 그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 건조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푸르르잖아요, 뭔가. 한국에서는 한국은 그냥 푸르른데 많으니까. 근데 샌프란시스코 살 때는 깜짝 놀랐어요. 뭐, 민둥산도 많고, 뭐 거의 흑색. 이 나뭇잎들도 다 말라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항상 이렇게 큰 뉴스가 나요. 여름 지나서 좀, 늦여름, 가을쯤 보면 이쪽, 저, 서부 해안 라인에 보면 항상 큰 불이 많이 나요. 시애틀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인가도 되게 사람도 많이 죽고, 불이 나면 어떻게 마을 전체가 막 다 타고 막 그랬다는 뉴스 보였는데, 뭐 어떻게, 마을이 어떻게 타, 뭐 숲속에 집이 있어? 막 이랬는데, 뭐 진짜 이렇게 배달 가다 보면 숲속에 집이 있는 마을이 많아요. 산이랑 너무 가까워. 그래서 그런 데가 이렇게 피해를 입나 봐요. 그래서
안타깝게 막 많은 분들도 돌아가시고 그랬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예, 시애틀도 나긴 나죠. 나는데, 이제, 그나마, 다른 데보다는 비가 그래도 많이 오는 편이니까. 그러니까 영국 한 번, 브라이튼 한 번 가봤는데, 그때는 비가 오는 시즌이 아니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영국 비 많이 온다 그랬는데, 여기 비 많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애틀 가지 말라고, 거기 저 되게 우울증 걸린다고, 비 맨날 오고, 음, 맞아요. 맞는데, 예전보단 덜 온대요. 제가 여기에 2018년에 왔나? 18년에 왔는데, 뭐 이미 그때부터 사람들이, 비가 꽤 안 오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 매년마다 비가 좀 조금씩 덜 와요. 이상기온 때문인가. 근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와요. 늦, 여름은 괜찮고, 여름은 날씨 끝내주죠. 여름은 괜찮고, 가을,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엄청 자주 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산을 안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막 한국 비처럼 엄청 그렇게 오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산을 안 갖고 다니는 이유가 그냥 보슬비예요. 보슬비 거의 대부분이. 장마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맞고 다니죠. 그래서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뭐 사람들 생각하겠죠. 아, 타지에서 왔구나. 아니면 여행객이구나. 원래는 라이브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 라이브 너무 끊겨가지고, 뭐 그냥 쫙 이어지다가 딱 끊기면, 그나마 괜찮은데, 제가 라이브 영상이나 하여튼 좀 이렇게 뭐, 무슨 이야기, 일본 이야기, 뭐, 한국 이야기, 뭐 어떤 걸 올렸는지 까먹었네. 하여튼 그런 거 보시면 중간에 그러니까 영상은 이어져서 녹화가 되는데 중간이 뚝뚝 끊겨 있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그 중에 그 일본 이야기는 제가 초반에 라이브 할 때인데, 진짜 1시간 반을 계속 얘기했어요. 끊긴 줄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10몇 분 돼 있었나? 아, 엄청 허탈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라이브를 하기가 꺼려져요. 얘기해도 중간 날아가서 막 갑자기 맥락이 안 맞아요. 막 갑자기 정지 영상처럼 됐다가 다음 얘기는 막 이상한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어, 그래, 생각한 것보다는 잘 가는데요. 여기, 미국에 와서 느낀 게 이제 정체 구간.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면 정체 하면은, 제가 서울 근교에 살았으니까, 정체 하면은 서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미국 와서 정체는 그래도 움직여요, 조금씩은. 그거는 난 것 같아요. 뉴욕은, 뉴욕은 한 번도 제가 못 가봤어요. 뉴욕이 아니라 아예 동부 쪽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래서 뉴욕이나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거기 되게 차 많고, 사람 많고, 밀린다는데. 거기는 뭐, 정치하면 거기는 서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애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 샌프란시스코 장난 아니죠. 그때 어떻게 그렇게 출근했는지 모르겠는데,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한 차로 안 막히면 1시간 10분 거리에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매일 출근을 했는지
참 고생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안 막힐 때 1시간 10분인데 샌프란시스코니까 거기에 거기 다리 건너는 거 거기 정말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 딴 영상에 있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이제 첫 직장 처음으로 미국에서 일한 데가 스타트업이었는데 그게 금문교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금문교 지나가든가 아니면 베이브리지라고 그 엄청 막히는 곳을 지나가야 회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많이 서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거 정말 가장 많이 막혔던 게 그 출퇴근 시간은 잘 제가 이제 안 가요. 그때 그 당시는 차로 출근했었는데 왜냐면 막힐 걸 아니까. 그러니까 아예 일찍 가든가 아니면 퇴근 시간 지나서 해버리든가. 근데 그때가 딸내미 생일이었는데 몇 살이냐? 그때가 그냥 계산해보면 한 9살? 9살 생일 때인데 이제 다 와이프한테도 얘기해놨자. 아, 오늘 일찍 올게. 내가 케이크 사가지고 올게. 그러고 같이 이제 저녁 먹기로 뭐 어디 고기 뷔페 싼데 어디 가서 같이 먹던가 이제 하자. 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일단 출근해서 일하고 3시쯤 3시쯤 나간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이게 너무 늦게 나갔어요. 뭐 한 1시 조퇴를 하더라도 1시쯤 좀 더 일찍 나갔어야 됐는데 그래야 퇴근 시간 되기 전에. 근데 저는 이제 잘 모르기도 하고 3시쯤 나가면 차 안 막히면 1시간 10분 거리니까 4시 10분. 5시 전이면 괜찮겠지 했는데 뭐 이미 나간 시간부터 밀리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안 다녔으니까 몰라서. 뭐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거의 주차장인데 집에 갔더니 날이 어두워지고 7시 반인가 8시 거의 그 저녁 시간 다 지나고 거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저녁도 그냥 집에서 먹고 늦었어도 딸내미 생일이니까 그래도 케이크는 사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케이크는 사갔죠. 그래도 연대가 있어가지고 그때는 정말 너무 너무 막혔어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오른쪽 차선으로 빠져줘야죠. 딴 차들 빨리 가게. 더워. 어짜 이렇게. 이런 데는 어차피 오른쪽에
가드레일 같은 게 있으니까 무리해서 안 가는 게 나아요. 여기 앞차가 이게 차폭이 넓은 차니까. 아, 여기가 또 좁죠, 여기. 이쪽에 가드레일이 있어갖고. 어떤 때 보면은, 저길 초록이 갈 수 있나 생각이 드는 것도, 이게 생각보다 차폭이 뭐 그렇게까지 넓은 것 같진 않아요. 긴데, 이 가로로 폭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렇게 안 넓어요. 그래서, 어? 찾았다. 아니다. 음, 이거 떨어졌네. 찼으면은, 아, 맵이 자꾸 어디 딴 데로 가려는데, 아, 너 따라가다가 사고 났는데, 뭐 또 어디 가라고. 한번, 이 회사를 이제 한번 나갔었는데, 나가서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일로 온 거예요. 그 회사가. 일감이 적어갖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외나치라는 데를 갔어요. 그쪽에, 쉘란이라고, 이렇게 호수 멋있는 거 있고, 그래서 가족끼리 거기도 가고, 그 근처인데, 하여튼, 그쪽도 콜롬비아 강 근처일 거예요, 거기도. 근데 외나치에 갔다가, 그, 다른 회사에서 일할 때, 외나치에 갔다가, 그러니까 맨날 가던, 이 회사에서 가던 데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다른 곳을 배달 갔다가, 그냥, 거기에, 이제, 터미널이 아니라 시애틀 쪽으로 오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산길 통해 가지고 오는 데인데, 막 꼬불꼬불거리고, 그 대신 좀 가까워요. 그리고 다른 한 곳은 평, 그러니까 평평해요. 그러니까 산길 아니고 그렇게 곧게 뻗어 있고. 그래서 거기를 배달을 하고 산길로 가지 말자. 그냥 그걸로 가자. 그러면서 그냥 막연히 그 배달지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면은 그치 우회전하면은 그 산길 가는 데니까 좌회전하면은 다른 길 그 다른 길, 좀 돌아가지만 편편한 길로 갈 수 있겠다, 이제 막연히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그니까 제가 그 좌회전한 거기가 아니라, 조금 우회전해서 조금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좌회전을 해야 제가 생각한 길로 가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계속 갔죠? 근데 그 회사 있을 때 그 트럭에 있던 맵이 계속 유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알아. 이쪽으로 가면은, 그 돌아가는 길로 갈 수 있어. 그리고 맵은 계속 무시하고 계속 갔어요. 근데 계속 유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제가 기억했던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비슷했는데, 가면서, 이거 여기 아닌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딱 와서, 이제 오른쪽 갓길에 세우고,
맵을 봤죠. 구글 맵을. 아, 봤더니 딴 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을, 트럭이니까 크니까 그 길이 이제, 그러니까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인데라 유턴 할 수가 없어요. 좁아서. 그래서 어디 딴 길 통해가지고 돌아가는 데를 찾자. 그래서 아닌 길인 줄 알면서 그 길로 계속 쭉 갔죠. 가다가, 근데 맵이 막 얼토당토 않은 데서 막 유턴하라 그러고 그런 건 무시하고, 아예 조금 도로가 나서 이렇게 좀 삥 돌아가는 거지만 좀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길이 나온 것 같아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왼쪽에 다른 도로가 있어서 좌회전을 해서 이렇게 우측으로 삥 돌아서, 그러니까 제가 가는 방향으로 우측으로 삥 돌아서 그 앞쪽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다,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일단 좌회전해서 갔죠. 그러니까 약간 우회해서 내가 가던 방향 쪽으로 더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약간 생각보다는 길었고, 저는 금방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길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쩔 도리 없어요. 그 중간에는 다시 유턴해서 돌릴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갔어요. 갔다가 제가 가던 길이랑 이제 만난 지점을 딱 만났어요. 근데 회사 맵이 거기서 좌회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글맵 보니까 구글맵은 이제 우회전 해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가던 길을 좀 좌측으로 우회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러면 거꾸로 가려면 당연히 우회전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좌회전을 하라 그래. 그래서 트럭 맵을 무시했죠. 그리고 우측으로 갔어요. 우측으로 이제 신나게 갔죠. 근데 이제 그 우회하는 길이 생각보다 길어갖고 그 중간에 뭐가 있을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데 터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이 있네. 그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아, 이 높이가 13피트 2인치인 거예요. 이 트레일러 높이가 14피트 정도 되거든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와, 아무 생각 없이 그 아니, 트럭이 아니라 터널 앞까지 딱 왔는데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 회사 일한 지도 며칠 안 됐는데, 거길, 그거를 시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아슬아슬하게 간다 쳐도, 어, 트레일러에 긁히면 바로 잘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후진을 해야겠다.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좀 봐달라고 할 걸, 이런 생각 드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경찰한테 걸리면 뭐 큰일 나고 막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면 차라리 경찰한테 전화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 이렇게 차들 좀 막아주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 그게 다른 차들이랑 2차 사고 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아니, 천천히 후진을 했어요. 그, 그나마 그래도 그게 차가 다니긴 다니는데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은 아니라서, 차 오면 기다렸다가 차 안 오면은 조금씩 후진하고, 또 차 오면 기다렸다가 차 안 오면 조금씩 후진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넓지 않은 갓길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갓길 쪽으로 해서 갓길 이용해가지고 천천히 후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 진행 방향으로 가는 차들은 어느 정도 지나갈 수 있게.
근데 이게 뭐 알 수 없죠. 어디에서 내가 돌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이 그냥 하염없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한 15분, 20분 정도를 그렇게 후진으로 갔다 섰다 하면서 이제 갔어요. 가다가 우측에 농장 같은 거를 하나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쪽, 그러니까 집도 있고 창고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 앞쪽 야드가 뭐야, 빈 공터 같은 게 크게 있는데, 거기서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분위기가 그 딱 앞에 트럼프 지지자라고 아예 딱 거기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내 마음대로 들어가서 뭐 이렇게 유턴하고 이 시도를 했다가는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딱 그런 분위기예요, 집이. 그래서 일단 갓길에 차 세우고 비상등 켜놓고 그 사람한테 일단 동의를 구해야 되겠다,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집 쪽으로 가는데 그 옆에 창고가 있었는데 집 가기 전에 큰 창고가 이제 거기에 그 집 주인인가 봐요. 근데 그 집 주인이 이제 거기 창고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여기에 터널 낮은 게 있는 걸 모르고 왔는데 가다 보니까 터널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차를 근데 이게 카메라가 잘못돼서 카메라도 돌리고 있네. 잘못해서 유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네 집 앞마당 보니까 엄청 넓고 내가 유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여기서 유턴 좀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돌려가지고 거기서 돌려서 아까 우회했던 길을 거꾸로 다시 가서 돌아갔죠. 그게 한 두세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것 때문에 한 3시간 진짜 3시간은 허비한 것 같은데 더 에어컨 좀 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트럭맵을 믿죠. 구글맵보다는. 구글맵은 낮은 터널이라든가 그런 로우 브릿지라고 해서 요 앞에 브릿지 보이는데 이제 요런 데가 어떤 마을 같은 데 보면 되게 낮은 데가 있어요. 그럼 유튜브 영상 보면 거기에다가 갔다가 박는 트럭들 영상들 그것만 모아놓은 영상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맵은 개인 차 위주로 안내해 주니까 구글맵은 이제 배달 처음 갈 때 그 배송지에 후진해야 되는 닭이라고 하는데 이거 배달 받는 그게 이제 그 건물에 어디 있나 그 정도만 확인하고 길은 구글맵으로 안 가요. 근데 저번 주에 그래도 트럭 맵이 잘 안내해 주겠지. 그때 도로가 막혔으니까. 그 트럭 맵 믿었다가, 너무 좁은 길 알려줘서 타이어 펑크 나고, 멘트 잘리고. 이제 맵이 계속 돌아가라, 딴 데로 가라 하다가, 맵이 이제 제대로 돌아왔네요. 지금 이 가는 길은 집에서 출근하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있죠. 그래도 조심해야죠. 이게 길이 좁고 이 왼쪽 뒤에도 지금 트럭이 가고 있는데 트럭 2대가 가면 좀 조심해서 제가 좀 공간을 더 주죠. 일부러 약간 오른쪽으로 붙어서
두 대가 가면은 되게 타이트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제 조그만 사고라도 한번 만약에 더 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난다면 이건 진짜 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큰 사고 한 방이면 당연히 잘리고 차가 심하게 망가졌다든가. 근데 자잘한 사고도 자주 일어나면 잘리더라고요. 잘려서 뭐 딴 데 가서 더 일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잘리는 것 자체를 걱정하진 않는데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잘리면 공백기, 그 의료보험 공백기 그리고 뭐냐 그리고 당장 집 대출 그런 거 다 못 내요. 어떤 어떤 한국 기사에서도 예전에 본 것 같은데 미국 대부분의 사람이 한 달 정도 월급 없이 살 만한 돈도 은행에 없다. 그래서 당장 갑자기 해고되거나 그러면은 어려움을 맞이한다. 근데 그게 저예요. 당장 해고되면 막 여기 막히고 저기 막히고 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죠. 저번에 2023년도 9월에 잘렸을 때는 그때는 그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그 연금을 한 5년 정도 부었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겨우 산 거죠. 그거 아니었으면은 진짜 파산. 이제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깎아 먹어서 아직까지도 약간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초반에 왕창 들어가고 월급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하고부터는 이제 생활비는 거기서 쓰고 공과금이랑 집 대출은 제가 버는 걸로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야금야금 쓰다 보니까 이제 와이프 말 들어보니까 이제 거의 안 남았대요. 이제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멘토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학생이랑 같이 이제 학생 가르쳐 주면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첫 학생이 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들어요. 제 말을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제가 멘토인데 이제 후진할 때 이제 시간을 많이 줬어요. 근데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제가 도와주려고 얘 이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자기 후진할 때 말 시키지 말래요.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좀 안 좋아졌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뭘 싫어하냐면은 이 미국의 트럭 스탑이 러브스, 플라잉 제이, 뭐 파일럿 그리고 뭐죠? TA 이제 우리 회사가 주로 이용하는 데는 그렇고 뭐 개인 트럭커들은 뭐 매버릭인가 뭐 그런 데도 있고 뭐 다른 데도 이제 뭐 쉘도 쉘도 트럭 되는 데 있고 하여튼 많아요. 근데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트럭 정류장에 가보면은 이 트럭 이 파킹하는 데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법으로 11시간 이상 운전 못하게, 14시간 이상 일 못하게 정해놨기 때문에 트럭이 계속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운전기사가 로봇가 아닌데 24시간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선 자야 되는데 이제 길 가다가 그런 트럭 스탑 같은 데서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래도 대부분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 소수의 이 좀 상식 없는 애들이랄까? 그런 애들이 보면은 쓰레기도 마음대로 버리고, 보면은 이 트럭이랑 트레일러 사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렇게 소변을 봐요. 아,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찌린내가 얼마나 나는지 아주 그냥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난, 난 정말 왜 거기서 오줌을 싸는지. 아니, 트럭스탑이니까 휴게소니까 당연히 있단 말이에요, 화장실이. 그럼 좀만 거기 가서 싸면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건지 뭔지 그걸 제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학생이 휴게소를 갔는데 되게 엄한 데다가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여기다 주차해? 그래서 아,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래서 그래. 근데 물어봤죠. 잠깐만. 근데 어디가? 너 그쪽 아니잖아. 그랬더니 아, 여기 트럭이랑 트레일러 사이에서 넣는다는 거예요. 와, 그때 엄청 열받았죠. 아니,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행동이고, 그리고 지가 학생인데, 학생이 자기 가르쳐주는 트럭에다가 오줌을 싼다고? 와, 거기에서 제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얘가, 그때는 학생이 뭐 몇 시간, 운전을 해야 그게 충족돼서 이제 혼자 운전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도 몰랐어요. 첫 학생이니까. 그냥 그때가 4주차인가 그랬어요. 4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이제 4주차 그때가 4주차인데 이제 끝날 때는 아니었고 며칠 더 남았는데 그런 사건들이 있고 아, 막 얘랑은 진짜 안 하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진짜 컸는데 그래도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보내주자 이제 했죠. 며칠 그냥 참고 해서 며칠 참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그러니까 자주 얘는 이제 그 매니저가 있어요. 또 따로 학생들 관리하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자주 전화해서 괜찮냐, 뭐는 어떻냐,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하는데, 그 거의 끝나는 날인가 얘가 통화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야, 아직도 몇 시간 더 남았대. 그래서 30시간인가 40시간인가. 아, 근데 그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못 하겠는 거예요. 그날도 배달 갔다가 또 말 안 듣고, 아예 그때는 뭐였냐면, 아, 지금 가는 길 이제 반대로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왼쪽에 차 막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그때는 이제 퇴근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퇴근 시간인데, 당연히 막히죠. 그래서 그쪽에서 한번 배달하고 여기가 두 번째로 배달해야 되는, 이제 올라와야 되는 거였는데, 그때가 4시인가? 4시 반인가? 하여튼, 퇴근 시간 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야, 여기서 조금 더 쉬었다가, 차들 좀 빠지면 올라가자. 어차피 비슷할 거야. 왜냐면 차 막히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거기까지 배달지까지는 제가 운전해서 왔거든요. 근데 이 학생이, 아, 자기는 운전해야겠대요. 지금 가재요. 지금 막힌다니까? 그랬더니, 아, 자기 계속 앉아있어갖고 너무 심심했고, 그리고 운전하고 싶대요. 그리고 자기가 구글 맵 찾아봤는데, 원래 걸리는 시간보다 좀, 뭐 한 15분, 20분밖에 더 안 걸린대요. 그래서, 야, 그건 지금 상황이고, 뭐 구글맵이 그것도 어느 정도 고려는 하지만, 내가 볼 땐 그거보단 훨씬 더 걸린다. 쉬다 가는 게 나을 걸 그랬더니 아니래요. 가겠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가라. 그러니까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압니다. 뭐,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 나올 때까지
계속 쭉 직진해라. 어디 달이 나올 때까지. 그게 벤티지 브릿지였는데, 거기 그거 나올 때까지 직진해. 그리고 그때, 그, 그때 배달 갈 때를 제가 운전했나 했던, 나는 피곤하니까 좀 잘게. 그리고 뒤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어떤 트럭 스탑에 와 있는데, 지도를 이제 보니까, 어, 여기가 올 수, 제가 말한 대로 가면 올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지나갈 수가. 그래서, 야, 어떻게 너 여기로 왔어? 내가 그거 나올 때까지 직진하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맵이 중간에 우회전하라 그래서 우회전했다고. 아, 하여튼 너무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그리고 이제 4주차가 끝났는데, 그, 한, 또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걔랑. 이 40시간 운전 시간이 그 학생만으로 따지는 거라서 트럭이 움직인 시간이 아니라 엄청 길단 말이에요. 네. 얘랑 더 한 주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걔는 그냥 보내버렸죠. 그래서, 야, 나 너랑 못하겠으니까 다른 멘토 찾아봐. 그리고 그냥 바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매니저한테, 나 좀 쉴게. 한 몇 달 쉴게. 안 할게. 멘토 안 해.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랬죠? 그랬는데, 집에, 뭐예요. 온수기랑 보일러가 한꺼번에 고장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도 없는데 11,000달러 정도가 나왔어요. 그게, 그게 뭐 다 빚이죠. 그 하나는 카드로 하고 하나는 60개월 무이자인가?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그 은행 통해 가지고 카드를 신규로 만들어서 그걸 제가 매달 갚는. 그러니까 어차피 다 그거예요. 뭐야, 빚. 그래갖고, 안 되겠다. 멘토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사고 내는 바람에 결국은 못하게 됐죠. 그래서 뭐, 그냥 혼자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라는 걸로 생각하고 와이프가 이제 시험시험 하라고. 그래도 아무래도 돈은 좀 덜 벌게 되겠죠.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는 적을지라도. 요쪽 길이 좁아요. 더군다나 공사도 해가지고, 여기는 좀 조심해서 가야 돼요. 50마일. 50마일도, 60km가 넘네요. 이제, 시애틀을, 오른쪽 호수, 호수가 이 카메라에서는 안 보이네. 오른쪽 호수 건너편이 저쪽 시애틀 쪽이에요. 이거는 호수 왼편. 이게 호수인가? 이게 태평양 바닷물이 들어온 건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요런 데도 천천히 가져야죠. 이거 저 앞차, 이렇게 저 개인 차인데 왜 차선 물고 우회전하는지는 이해가 안 되네. 어우, 씨, 너무 가까워. 제대로 갑시다. 생각한 것보다는
안 막히는 것 같네요. 뭔가 이게 그 지하철 생겼다더니 그 효과가 진짜 있는 건가? 6번 엑싯. 지금은 안 그러네요. 그 맵이 웃긴 게 여기 지날 때마다 요 전 엑싯에서 나가래요. 나갔다가 여기로 들어오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어떤 그 그거는 이제 클락스턴이라고 가는 중간에 콜팩스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맵이 멀쩡히 그 약간 작은 타운을 지나가요. 그러면 거기가 속도 제한이 20마일이에요. 천천히 가야 되는 작은 타운인데 거의 그 타운을 끝나갈 때쯤에 작은 다리가 있고 거기 이제 지나가면 타운 끝이거든요. 타운을 나가기 직전에 맵이 다리 지나자마자 우회전해서 좌회전해서 좌회전해서 다시 이 도로로 가래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골목이 엄청 좁아요. 근데 거기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멘토랑 같이 갔으니까 멘토가 그거 나중에라도 나오면 무시해라. 거기 들어갔다가 진짜 큰일 난다. 너 못 나가거나 뭐 어디 박을 수도 있으니까 긁거나. 근데 뭐 만약에 거기 처음 이제 가는 그 경력 얼마 없는 드라이버가 맵 따라갔다간 또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제가 다니는 회사가 스위프트인데 이게 엄청 큰 회사야. 드라이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커리어 시작하는 경력 없는 드라이버를 채용하는 회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많이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경력 쌓고 이제 딴 데로 가는 경우가 많죠. 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유튜브 보면 이제 많이 놀리죠. 스위프트가 또 사고 냈다. 스위프트가 뭐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조롱하는 영상들 많아요. 뭐 그게 사고 일어난 건 사실이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근데 막 얼토당토않게 막 엄청난 좁은 다리를 이 트럭이 가려고 하다가 들어가는 초입에 그 강이랑 초입에 거기에 트레일러 타이어가 걸린 사진이라든지 막 하여튼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고들 보면 대부분 맵이에요, 맵. 그러니까 경력은 없고 그 지대를 잘 모르는데 맵 따라가다가 사고 나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 어떻게, 저도 그것 때문에 저번 주에 사고 났고, 저도 뭐 경력이 얼마 안 된 운전자니까. 회사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도 맵 업데이트 했던 것 같은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경력 쌓기는 좋은 회사고, 그래서 대부분 경력 쌓으면 나가요. 그래서 일감도 많이 없고, 뭐, 불만도 많고, 막 그런 애들도 보면 그냥 꾸역꾸역 남아요. 어차피 경력은 필요하고, 경력 없을 때 딴 회사 가도 어차피 페이는 비슷하니까. 경력 안 된 애들한테 그렇게 많이 주는 회사는 없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다니고, 그 다음에 경력 쌓이면 월마트나 아니면은 코스코나 다른 그런, 왜 거기서 기다려? 가야지. 여기 박은 것 같은데. 하고, 박은 거야. 아, 뭐야, 모르겠네. 멈춘 건가?
하여튼, 그리고 사고 나고 나서 좀,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뭐, 이렇게 트럭 일 같은 거 공유하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좀, 제 기록으로도 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상황을 좀, 저도 자세히 알고 싶고, 또, 뭐, 누구 과실인지도 트럭에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또 이게 또 자세하게 녹화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뭐 매번은 그렇지만 자주 좀 하려고요. 녹화를. 그래서 블랙박스식으로, 또 다른 블랙박스식으로 이제 써볼까. 그러면 지금, 음, 저것 때문에 막힌 건가? 출근 시간이라 차, 차는 그래도 꽤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Narrow lanes. 이제 코스코에다가 터미널 옆에 바로 코스코가 있어요. 물류센터. 그 물류센터에다가 빈 차 갖다 놓고 터미널 들어가서 이제 밥 먹고 샤워하고 쉬는 거죠. 딴 때 같은 경우는 막 편도만 5시간 이상 운전할 때도 있고 하니까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잠도 자고 하는데, 이거 진짜 축구에서 얘기하듯이 이 땀도 안 나서 샤워 안 해도 될 것 같은 진짜 그 상황인데요. 가는데 1시간 20분, 오는데 차 막혔다 해도 한 뭐 1시간 40분? 뭐, 그 정도니까, 이게 피곤하지도 않네, 이거. 이런 기분 참 오랜만이네. 그렇죠. 10시간을 쉬어야 다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오거든요. 법으로 트럭 드라이버 최소한 10시간은 자라. 그래서 10시간 이상 쉬고 1시간 20분, 1시간 40분이면 10시간 이상 쉬고 3시간 일하고, 또 이번엔 몇 시야 지금? 이번엔 한 12시간을 또 쉬어야 되는데, 야, 이거 5월달이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요, 이거. 이 스케줄이 한번 꼬이면 완전 꼬이는데, 이게 사고 여파도 있고, 하여튼 좀 그러네요. 이제 2번 엑시트에서 나가니까 요거 3번이고, 네, 다음에 나가요. 이게 차선 바꿀 때는 트럭 앞쪽에 후드미러라고 그 본네트 위에 달려있는 미러를, 그걸 항상 확인해 줘야 돼요. 그게 사각을 잡아내거든요. 오른쪽에 볼록 거울, 그리고 수직 거울, 그거 큰 거 있어도 어느 때는 안 보여요. 근데 후드미러라고 하는데, 후드미러가 그걸 잡아내죠.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박을 수 있어요. 근데 순간이기 때문에 몇 번 사고 날 뻔 하긴 했어요. 근데 레인 체인지를 제가 급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가니까 발견하고 좀 대처를 할 시간이 있어서 사고는 안 났죠. 그리고 그 운전자도 조금 피해주고. 반대편은 엄청 막히네요.
차가, 음, 여기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이 스피드 리밋 사인, 도로 표지판, 이게 다 의미가 있구나. 여기도 지금 25마일이잖아요. 이거 지켜줘야 돼요. 이게 빨리 가면 진짜 넘어가요. 트레일러랑. 어떤 드라이버들 보면 넘어가요, 진짜로. 그러니까 개인 운전자들한테는 빨리 갈 수 있죠. 그 개인 차들은 이런 데서 잘 안 넘어지니까, 안 엎어지니까. 근데 트럭은 네, 지켜줘야 돼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트럭 경사나, 아니, 커브 경사나 이런 것들로 다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지만 이게 지금도 저 뒤에 차가 비켜줬는데 차가 안 막히면 비켜줘요. 그리고 어딜 가나 그런 시골에 누가 안 끼워주고 그래요. 막 자기가 먼저 가도 되는 거 일부러 막 끼워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일본 살 때도 그랬고 되게 한적한 데 살면. 근데 이게 대도시가 문제죠. 서울도 그렇고 서울도 누가 끼워줘요. 내가 가기 바쁜데 차가 너무 많고 내가 비켜주면 다 뒤에서도 화내고. 지금은 반대편은 막히지만 이쪽은 덜 막히니까 그래도 차들이 양보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하네요. 이게 참 얼마나 운전하기 좋고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매일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이게 어느 날은 제가 저 속에 갇혀 있는 날도 있고 저런 데 있으면 진짜 양보 안 해주죠. 그리고 어떻게든 트럭 앞으로 가려고 이해는 하는데 저 같아도 개인 차 운전할 때는 트럭보다 빨리 가려고 하니까. 이 차가 51마일로 가네요. 이 차는 5차만 추월해서 이게 트럭에서 앞차 속도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월하기 전에 항상 확인해요. 그래서 어느 속도 이거는 내 속도로 추월할 수 있겠다. 어느 정도 걸리겠다. 이런 거 예측하면서 그리고 너무 속도가 비슷하면 이건 안 되겠다. 기다렸다 가야 되겠다. 이제 여기는 켄트라는 데예요. 여기를 제가 왜 아냐면은 그 트럭 스쿨을 여기를 다녔었어요. 여기도 집에서 한 1시간 거리는 되는데 집 근처에도 있긴 했었는데 그 너무 평이 안 좋아서 댓글 같은 게 음, 그래서 그 학교가 여기 2번 엑싯에서 나가면 거기 트럭 학교예요. 대형 면허 학원. 그래서 이 길은 트럭 학원 다닐 때 또 연습했던 길이에요. 여기랑 저 우측 뒤편. 그래서 그 도로들 많이 다녔었죠. 아니, 추월을 해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건 또, 아이고, 고맙네. 그렇게 앞에서 천천히 가주니까. 나가는 것도 아니었어? 오 마이. 난 당연히 알았네.
그래서 트럭 학원에 아, 그 사람이 어느 나라 물론 미국 시민권자일 수도 있는데 그 고향 그러니까 나라가 원래 어느 나라 출신인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근데 의외로 그 나라 출신 트럭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아프리카 쪽인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인스트럭터라고 그 강사 중에 그 나라 출신 꽤 나이 드신 분이었죠. 한 60, 은퇴 거의 가까이 되신 분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럭 일 하시다가 그분은 돈 엄청 많이 버신 것 같더라고요. 뭐 여기도 집 있고 자기 고향 거기 나라 고향에도 집 몇 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분이 되게 잘 가르쳐주고 되게 저도 많이 챙겨주고 엄청 좋은 관계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고마워요. 제가 당장 해고됐고 근데 대학면허 쌀 수 있게 도와줬고 그래서 그 인스트럭터 그 강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강사도 있고 거기 일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회사 일하면서도 한 두 번인가 갔어요. 이제 또 거기 학생들도 있고 있을 테니까 막 스타벅스 커피도 한 번 사서 가고 또 한 번은 뭐 콜라랑 피자 큰 거 이제 두 판인가 세 판인가 사가지고 이제 학생들 점심시간에 먹으라고 여기는 점심시간에 각자 나가서 이제 밥 먹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오늘은 점심 같이들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사다 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번 세 번째인가? 없어진 거예요. 회사가, 학원이. 뭐야. 그래서, 근데 저는 그 강사 연락처도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 같은 반 친구였던 애들 몇 명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그래도 그나마 가까웠던 애한테 이제 메시지를 남겼죠. 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왜 학원이 없냐? 그랬더니 우리 있을 때도 트럭 한 개, 두 개씩 팔지 않았냐. 팔았었거든요. 막, 되게 싸게. 하긴 오래된 거였죠. 오래된 거였는데, 하나, 두 개씩 트럭 팔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그 오래돼서 팔고 새 거를 살려나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걔네들이 아예 그 대지를 팔아버렸대요. 땅을. 다른 사람한테. 뭐,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떻게 된 건지, 회사 사정이 연관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학원이 세 군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쪽, 워싱턴 지역에. 하나는, 포틀랜드에 있었어요. 오레곤주. 하나는 포틀랜드. 거기가 이제 본 학원이고, 여기 켄트 제가 다닌 데 있고, 그리고 이제 타코마라고 여기 또 근처인데, 거기에도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였는데, 얘네들이 땅을 그 켄트랑 타코마 그 두 군데 이제 분원으로 있었던 데는 팔아버리고 딴데 이제 포틀랜드만 이제 운영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갔었는데 갈 수도 없죠 이제.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여기 터미널 리더랑 터미널 짱이랑 친한데 얘가 같은 학원이에요. 같은 학원 출신이에요. 근데 그건 다르죠. 저는 켄트라는 곳에서 나왔고 터미널 리더는 이제 타코마란 그 지역에서 나왔는데 이제 이름은 똑같아요. 같은 학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친해졌죠. 근데 지금은 둘 다 자기 나왔던 학원이 없는 거예요. 학원은 있는데 이제 포틀랜드에만 있고 정작 저희가 다녔던 데 이제 다른 회사한테 팔려서 뭐 걔네 다른 사업으로 쓰는 건지 주차장으로 쓰는 건지 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아, 요, 삐 소리 났던 건 이제 라인 밟았다고. 가까운 데 갔다 오니까 그건 좋네요. 그, 뭐야. 그냥 여유 있게 차가 막히든 말든 11시, 하루에 11시간으로 운전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남아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네요, 아주. 제가 한동안은 제가 이제 기타 동영상도 가끔 찍고 하는데 한동안은 차에 다음 로드가 왔네요. 뭐, 오늘은 짧은 데 갔으니까 내일은 좋은 데 준다 그랬는데 어디 줬는지 모르겠는데 766? 이게 코드레인인가? 코드레인 줄 것 같았는데 뭐 하여튼 이게 차가 움직이는 때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시스템이 다른 걸로 그러니까 트럭 그 시스템을 트럭에서 이제 사용하는 태블릿 그 소프트웨어를 딴 걸로 바꿨어요. 바꾸면서 그 전에는 막 메시지 확인하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안전을 더 강화해가지고 뭘 못해요. 운전 중에. 그래서 다음 로드가 와도 이거를 억셉을 해야 내게 되는 건데 억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데 갓길에 대고 그런 적도 있는데 대보니까 다른 트럭도 이제 된 거 보고 하니까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잘 안 돼요. 완전히 넓은 스페이스. 아, 이런 데는 돼도 되겠다. 근데 뭐 터미널 금방 가니까 터미널 가서 하면 돼요. 아, 포스코. 그, 뭔 얘기 했었는지 까먹었네. 신호를 넣으세요, 올 거면. 신호를 넣어, 올 거면. 아, 제가, 터미널까지, 포스코까지 12분 남았어요. 12분이면 도착해서 빈차 놓고 가서 일 끝나는 거죠. 차들이 들어오게, 트럭이 들어오겠네요.
이 우측 차선이 엑시스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트럭이지만 우측으로 안 가도 돼요. 어차피 우측에 천천히 가는 트럭이 있어가지고. 아니, 앞에도 천천히 가네? 이 트럭은 들어올 것 같은데? 천천히 가니까 추월해주고. move over라고 하더라고요. 또 추월은 영어로. move over. 영어 공부도 하고. 그쵸? 여기 오른쪽은 엑시스예요. 그래서 코스코 터미널 쪽으로 가는 길은 여기 지나서 바로 다음 엑시스로 해서 나가면 돼요. 그 여기 웃긴 게 여기가 썸너라는 곳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웃긴 게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기간에도 어, 왜 타이어 불이 들어와 있지? 타이어 뭐가 새나? 타이어 불이 아직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트레일러 타이어가 뭔가 바람이 새는 건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터지는 소리 같은 건 안 났는데 그리고 윙이 저렇게 흔들리는 거였나 이게 처음 보네 또. 이게 지금 바퀴 두 개 달린 2엑셀 트레일러거든요. 2엑셀은 제가 가끔씩 해요. 제가 무거운 거 주로 운반하는 트럭이라 중간에 리프트 엑셀, 태그 엑셀이라고 이렇게 내리면 더 무거운 거 실을 수 있는 그런 트럭이라 가벼운 거는 잘 안 해요. 가벼운 건 OTR이라고 오버 더 로드, 오버 더 로드. 그러니까 다른 막 미국 전 지역주 다니는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불이 고장 난 건지 타이어가 문제가 있는지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쓰면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여기는 자주 충돌 워닝이 오늘은 안 나네. 여기는 자주 충돌 경고가 나요. 충돌 상황이 아닌데도 항상 워닝이 떠요. 그래서 방금도 오른쪽 앞쪽에 타이어 펑크 난 거 있었는데 특히 트럭 타이어 이제 빵 펑크 나면 이게 잔해들이 남아있거나 어떤 데는 진짜 트럭 타이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탈해가지고 막 도로를 굴러서 막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트럭 같은 경우는 그거 안 밟게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걸 밟으 그걸 지나가면 트레일러 밑 아니면 트럭 밑 이쪽에 브레이크 체인버라고 있어요. 그 브레이크
브레이크 시스템, 몰라요. 브레이크 챔버가 뭐, 정확히 뭐, 어떤 역할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브레이크 시스템 중에 이게 연결된 게 있어요. 그럼 약간 조그만 드럼통 같이 생긴 건데, 그게 밑에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게 트럭이 거길 지나가면서 그걸 퉁 튀어 오르면서 만약에 그걸 치면, 그게 용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그, 바퀴랑 바퀴 연결한 철봉 같은데, 용접으로 그렇게 바퀴마다 이렇게 각각 붙여놨어요. 그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게, 그게 떨어지면 트레일러가 브레이크 걸려버려요. 그러면 바퀴가 서버리죠, 갑자기. 한 번 일어났어요, 저한테. 그거를 타이어 잔해 같은 거 밟은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그, 산에서 내려오다가, 스노킬 미 패스라고. 갑자기 차가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 뭐야. 그리고 갓길에 됐는데, 이제 브레이크 체인버가 떨어졌어요. 두 개나. 오른쪽. 그, 4XL 트레일러였나? 4개짜리 바퀴 트레일러였는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오른쪽에 3개가 있었는데, 2개가, 맨 앞에 거랑 그 중간 거, 2개가 떨어져서 그때 전화해가지고, 용접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붙여줬죠. 그러니까 뭐,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배울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 하루 안에 일어나거나 일주일 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씩 배우는 거니까 끝이 없어요. 뭐 이 일 하나 일어나면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앞에 트럭 부품 뭐 파트 이름 이런 거 같은 것도 그냥 뭐 학원에서 배울 때 이건 뭐다 뭐다 이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한번 그게 고장이 나면 그 다음에는 안 까먹죠. 아, 이거는 뭐고 이건 뭐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알게 됐죠. 다 왔어요. 이제 앞에 시그널에서 앞에 신호등에서 우회전하면 버스커예요. 거기다 갖다 넣는데 이게 불이 계속 들어와 있네. 이게 이 타이어 지금 이게 오토 인플레이션 시스템이라고 그 타이어 공기압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그런 트레일러거든요. 그러면 그 공기가 타이어로 들어갈 땐 여기 트레일러 앞쪽에 하얀 라이트가 있어서, 조그만 라이트가 있어서 그게 불이 들어와요. 그래서 처음에 트럭이랑 트레일러 연결하고 이제 종종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5분, 10분, 15분.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들어와 있는데 저게 계속 들어와 있다는 건 뭐가 타이어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오, 너무 빨라. 는 냉장고 트레일러가 아니라서 냉장고 트레일러 아닌 경우는 왼쪽으로. 이거 좀 공간을 찾아가지고
트레일러를 확인하고 그리고 주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문제 있으면 이거 다시 갖고 가야 돼요. 터미널로 이제 고칠 수 있게. 근데 이렇게 화면이 어둡지? 카메라 화면은 엄청 어둡네요. 이거 실제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둡진 않은데. 여기 그렇게 사람이 많이 안 지나가는데 오늘은 많이 지나가네요. 일단 저 왼쪽 앞쪽으로 해서 트럭을 세우고 꺼졌다. 아니다. 켜졌네. 그럼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왜 또 트레일러 타이어가 근데 이제 장갑은 어디 갔지? 장갑이 없어졌어요, 장갑이. 어디다가 던지 모르겠네, 장갑을. 음, 트레일러 자체가 문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거는 약간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여기다가 못 세울 것 같아요. 이거는 터미널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가만 안 돼.
이거를 잘 체크를 해가지고 해야지. 문제가 있는데 나타났다. 그리고 그걸 다음 드라이버가 이제 또 체크할 때 발견했다 그러면 하루 동안 못 움직이게 해요. 세이프티 홀드 뭐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일을 하려면 잠깐 차라리 여기서 다음 목적지를 확인하고 일을 억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윌슨빌? 오 마이 갓. 드라이버 리더한테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로 가요.